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2달 넘게 이어져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조금 더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전 비수도권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영화관이나 PC방, 독서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국적으로 아예 완전히 풀립니다. 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켜야 했던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조치는 유지는 되는데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또 허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적용이 되는 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할 수 있게 된 것과 또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은 뭔지 먼저 강버들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카페와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예 문을 닫았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기거나 춤을 추는 건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대부분 업장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면적당 인원수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종교시설에는 정규 모임 때만 인원 제한을 두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찾아뵙지 못하는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 전후 폭발한 불만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라도 직계 좀비 속이라면 집이나 식당 등에서 모이는 걸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를 예외로 한다거나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는 모일 수 없다는 설명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그 사이 감염병 상황이 악화되면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처럼 한 단계씩 내려가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 방역당국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2곳에서 집단 감염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함께 모였던 설 연휴가 끝나면서 재확산의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26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여 병상 규모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입니다. 환자 28명, 종사자 8명, 보호자 8명과 간병인 12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본관 건물 7층에서 9층까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8층에는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모두 10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유행이 다시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확진자 감소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동한 사람이 많았던 데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쓰기나 환기,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역시 최대 관심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할지 여부입니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 우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지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5만 명과 함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78만 명이 1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고령층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료진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8일이 지난 오늘 이 같은 계획에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촉발된 이른바 물백신 논란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고령층을 제외했습니다. Et que ces données vont arriver dans les semaines qui viennent. Donc, dans l'intervalle, nous recommandons son utilisation chez les moins de 65 ans.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고령자 백신 접종 시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고령층을 배제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접종 결정을 내리면 효과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고령층이 생길 경우에도 집단 면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 대상과 일정을 정하는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브리핑을 하루 앞당겨 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 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추진했던 전국민 보편 지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저녁 당정청 회의도 열렸는데 선별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놓고 의견 차는 역시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에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 목적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선별과 보편 동시 지원 방침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당정청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회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기싸움이 상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 5조 원 이상 많은 15조 원 수준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넓게 두텁게 그러는데 더 넓게 더 두텁게. 오늘 저녁에 제가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 그러나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인 9조 원을 고집하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입장 차이 등 변수가 많아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해주는 이른바 백신 여권을 주는 건데요. 하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끝이 아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 하나 전해진 게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증상이 없는 상태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떤 백신도 마스크를 면제해주진 않는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조지 메이슨대에 재직 중인 생물학 박사 안차 바라노바가 한 말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부는 무증상 상태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안차 박사는 현재 겁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백신 접종자들이 있다며 백신은 감염증이 가볍게 혹은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 뿐 인후부에 바이러스가 제거됐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코로나19 백신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성을 없애주진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소식 전해드렸지만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고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특히 관심인 상황인데 이건 브라질 얘기입니다. 100세가 넘은 초고령자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는 일요일인 어제 연세가 110살인 할머니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브라질리아에선 올해 114살이 된 할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모두 100살이 훌쩍 넘는 초고령자들인데요. 이들은 건강하게 조금 더 살고 싶다는 생각에 백신을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과거 스페인 독감에 이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중국 시노백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부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인데요. 앞서 지난 12일 지방정부들은 보건부의 연내 전국민 접종 계획을 못 믿겠다라면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의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브라질 인구 2억 1천여 명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현재 503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 대책 기준이 모호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짱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께서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시기는 힘드셨을 테지만 그래도 민심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조혜진 의원께서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떠셨어요, 민심은?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동했는데 생각보다는 차량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네. 해마다 명절 때 직접 가족들 데리고 운전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 기간에 방역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집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전망이 교통량도 확 줄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났고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이 체증도 네. 예년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가족들끼리 안 모이고 차례 별도로 안 지내고 부모님 이제 인사만 드리고 설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니까 집합 제한 금지 이런 거에 협조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느끼면서도 이게 워낙 길어지고 또 조만간에 이 종식될 전망이 안 보이고 그 과정에서 민생 피해는 이렇게 누적이 돼가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명절마저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이번에는 안 되니까 좀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이제 뭐 명절 때 모이기 싫어하는 분들은 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다수는 그런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이 불만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저희 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나라를 좀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박주민 의원께서 파악하신 민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연휴 앞서서 전통시장들이 저희 지역에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차례차례 돌아다녀 봤어요. 물건도 직접 사고 상인분들하고 말씀도 좀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뭐 차례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어려워지면서 전에는 전을 붙여서 파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명절 네. 맞으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나간다라고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뭐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이 됐든 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손절이 대세다. 손절, 그러니까 뭐 관심을 끊겠다는 민심이 많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이 호소했던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 설 명절에 확인한 민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다들 뭐 지금 민심은 경제 회복 또 민생 회복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서적으로는 정치적 불만이 네. 누적이 돼 가고 있는 건 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통치 행태, 정치하는 방식, 또 국정 운영 방식 이런 거 일방통행적인 방식이라든가 불통이라든가 그런 국민 다수와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하나씩 뭔가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방향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생활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위기감 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그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이 절실함, 절박감이 네. 훨씬 더 강했고, 근데 그게 원래 경제가 어렵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코로나가 당장 종식될 전망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 받아도 사실은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손실은 각자가 부담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그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제일 사실 힘든 건데요.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이게 올해 안에 끝난다, 1년 안에 끝난다, 1년 반 안에 끝난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참을 수가 있고 내핍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민생의 어려움, 뭐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방역과 민생 경제 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한 단계씩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역 대책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한을 낮추고 경제 활동을 좀 더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폐업하는 사람들, 10년, 20년을 계속해왔던 사업을 1년을 못 견디면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그 거리두기라든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안을 찾으면은 조금 더 많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찔끔찔끔 풀어주니까 그리고 그게 또 경제 활동에 크게 도움도 안 되니까 그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대책 기준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께서는? 뭐 사실 이번에 방역 기준을 좀 완화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 좀비석이 참여하는 모임은 가능하고 그 외에 또 가족 모임은 좀 안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왜 부모가 있으면 되고 형제자매끼리는 안 되냐. 뭐 이런 논평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그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고 발생자 숫자를 좀 줄여야만 일반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집합금지 요건과 기준은 좀 그대로 두되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들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그럼 직계 좀비속이 참여하는 모임 정도는 가능하게는 하자라는 그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없다거나 모호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역 기준을 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또 생활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능사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가닥을 좀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지킬 수 있고 한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운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이 방역 기준 자체를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방역 기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방역이라는 전체적인 틀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뭐 비판하실 수도 있고 비판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이 방역 기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야당이 비판을 했어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시선에서 바라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이 기준이 뭐지? 왜 이런 게 되고 이런 건 안 되지? 그런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거리를 제한하는 거하고 마스크 쓰는 게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 거리 제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지만은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는 거리 제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뭐 이제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도 거리 제한 전혀 안 지켜지고 명절 때도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쇼핑하면서도 그거 다 허용이 되고 이런 거 일반인들은 거리도 제한 두고 마스크도 꼭 쓰게 만들면서 어떤 데는 보면은 거리는 놔두고 마스크만 쓰게 만들고 또 대표적으로 또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좀 저건 아니다 싶은 게 이제 이번에 어묵 먹방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하면서 몰려다닐 때는 바로 옆에서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주변에 또 수행원들도 다 몰려 있으면서 그런 건 또 단속이 안 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저거 뭐야? 나는 이렇게 영업까지 희생해 가면서 가게가 흔들리고 가게 문 닫으면서까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이런 걸 야당이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정부는 야당이 뭐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 일반 국민들의 시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이걸 주목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설 연휴도 끝났고 당정청 어제 회의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당초 이낙연 대표도 그랬고요. 민주당에서는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만 보면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우선은 선별 지원을 좀 두텁게 가되 방역 상황에 맞춰서 전 국민 지원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어도 3월 후반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그 3월 정도에는 최소한 선별적으로라도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조 의원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네. 예.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내상이 깊은 상처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충분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난번 재난 지원할 때 빠졌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 빠졌던 사각지대까지 다 찾아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충분히 지급하자, 지원하자라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 여당은 그동안에는 이제 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하면서 일반 국민들 전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지원도 같이 하겠다, 패키지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정부하고 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선별 지원을 먼저 하고 보편 지원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번 달에 좀 논의하다가 다음 달 3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하자 이렇게 당하고 또 정부하고는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 가는데 저희는 그런 시점을 잡는데 4월 7일 그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거용 표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인 만큼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보편적 재난 지급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급 시기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에 뭐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돼서 다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깊게 지급을 해야 된다, 또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빨리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도 이제 3월이 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선거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제가 걱정이 그런 시각이 있으시면 협조를 안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굉장히 지연되고 지지부진한 정치적 논쟁을 또 국민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정청 차원에서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선거용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강하게 가지시면 잘 협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또 제때 이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여야가 협의해서 사실 이런 문제는 그 당파적으로 접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로 처리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부하고 여당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그 이견을 서로 좁히는 그런 노력만 해왔고 처음 이 의제를 던진 건 저희가 먼저 던졌는데 그때 저희하고 제대로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안을 만들고 하지 않고 묵혀뒀다가 이제 선거 전에 또 설 전에 이런 논의를 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로서는 뭐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는 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방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온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또 방안들을 내놓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장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